네, 중등 직간접 체험형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제작 연수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게 된 경기 3개중학교 교사 신경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전에 전달받은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출결 확인을 위해서 비디오는 반드시 켜주시고요. 마이크는 음소거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출결 확인을 위해서 혹은 강의 이수를 위해서 자리 이석 시에도 비디오 혹은 접속은 유지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는 50분, 쉬는 시간 10분, 2차 시 50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강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수정하면서 선생님들께 공지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중 쉬는 시간에도 줌 접속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3개중학교 교사 신경일이고요. 지금 캐리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은 과학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1차 시에는 중등 간접 체험형 어떻게 이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제가 제작했고 수업에 적용했는지 사례를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수업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수업 도구라든지 뭐 플랫폼 등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선생님들과 사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써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써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중복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서 활용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 아마 수업을 학생들과 할 때 이런 뭐 연수를 할 때 멘티미터를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QR코드라든지 멘티닷컴에 접속하셔서 요 1091-9253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줌, 캔바, 패들렛, 유튜브, 카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혹시 10초만 기다렸다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1세기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도구.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연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시면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연수를 이제 듣게 되는데 반대 입장이 되어서 이게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네. 좋습니다. 그 21세기 시대 흐름에 알맞은 도구라고 해주신 선생님이 좋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좋습니다. 가장 먼저 21세기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도구라고 작성해 주신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엄찬용 선생님, 채팅창으로 저에게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이런 때 좀 쏴야 선생님들이 관심도 갖고 잘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D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근 2년 반, 3년 동안 우리 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래 사회를 앞당겨 경험하고 관계의 방식도 바뀌었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적응해서 당연히 흘러가는 시대의 당면 과제에 저희가 적응하고 아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 혹은 그런 교과서 제작의 수건 사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졌던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응급 대응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의견이 많으셨고,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조금만 적응되시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셨고요.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면서 새로운 교수 학습 방향이라는 데 동의를 하게 되셨고, 좀 이제 어떻게 미래 교육에 적용할지 시대적 과제라든지 책임을 느끼는 선도 그룹으로서 좀 저희가 앞장서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도전이지만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조금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 자료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시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한다라고 교육부에서 한국교육학 케리스에서 제시하고 있고 1차시 이상의 수업 수량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화한 교수학습 자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 재구조하기 위한 콘텐츠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배우시고 좀 익히시고 하셔야지 학생들에게 좀 많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좀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잠시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기본 정의는 그랬지만 지금 개선된 교과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현행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개념 및 유형은 시범사업 운영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성과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정교한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데 혼자서는 알 수 없다. 함께 만드는 길이며 함께 만드는 교과서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좀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따로 받을 때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람직한 원격 수업이 담아야 할 핵심 가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60여 명의 워크숍 참여 선생님들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1의 키워드는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지만 흥미와 다양성이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과제여야만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협동하고 공동체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개별화, 다섯 번째 학생의 자발성 등등등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키워드 첫 번째 몰입감과 그다음에 협동, 공동체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직간접 체험형 수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기준표에도 몰입과 공동체성 함양이 혹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수업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도 이렇게 준 것들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학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나 그 얘기 들었어. 맞아. 교실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학교 그 등록금 좀 환불해달라고 약간 그래서 대학교 붕괴론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을요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걸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그 반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식 전달하고 이 평가 같은 거는요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 사회는 지식을 활용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또 이 삶을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교 학장인 미노체 샤피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의 직업은 두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와. 네. 따뜻한 관계. 따뜻한. 앞으로 이 미래 사회 그러면은요, AI가 앞으로 주도하는 사회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AI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노동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감성적인 측면에 있다. 이것을 키우는 게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적인 거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AI들이 다 대신 해줄 테니까 그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성, 공감 이런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대면 수업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미래의 교육은 두뇌보다 사람의 심장 그리고 감성을 이제 건드리는 수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창의융합 인재 핵심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6가지의 시 역량 중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협력 능력,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좀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즉 단순하게 지식 해결에 의한 문제보다는 갈등을 풀고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을 미래 교육에서는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공감대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보시면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사 역시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을 좀 착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운영 기반 마련에서 마지막 원격 수업 유형에 따른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원격 교수 학습 및 평가 모델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 선도학교 미래형 교실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 부산교육청에서 제시한 책을 보시면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 선도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다량의 스마트 기기, 뭐 태블릿 PC라든지 크롬북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보 접근에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휴대의 편리성 등을 통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 혹은 토익, 탐구,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VR, AR과 같은 가상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력적 참여와 사고 확장을 촉진해서 다양한 수업들이 선생님들 혹은 학교 현장에 제공되고 있고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를 것이며 우리 갖고 있는 에듀테크 능력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 성찰을 하고 뭐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배움을 심화하고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지 저희가 이제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들을 좀 안내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캐리스에서는 이런 것도 수업을 좀 확장하고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를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있다를 아직 없습니까? 이제 에듀넷 기본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신 다양한
수업 꾸러미들이 들어가 있고 참고로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적용할 수도 있고 개발하신 내용들을 업로드해서 좀 앞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자료에 다른 분들이 개발하신 키 콘텐츠들을 이제 검색을 하시고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하게 안에 있는 다양한 뭐 아스펜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로 수업을 설계하시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꾸러미 보관함이 있고 컨텐츠 보관함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뭐 파워포인트나 혹은 PDF 혹은 다른 뭐 활동지들을 컨텐츠 보관함에 놓고 이것들을 하나의 꾸러미, 수업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시면 탄소 중립 NFC 레시피북 만들기라고 하는 하나의 수업 꾸러미로 등록을 했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들이 요 내용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수업을 파생시켜서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한 수업 중에서 캔바라는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로 캔바로 만드는 암석 픽토그램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 VR, 즉 신글가명 콘텐츠 앱을 활용해서 국가지질공원 암석 조사하기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수업을 구상하실 때 아까 몰입에 대한 것도 했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참여를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그 사이트 자체, 좀 어떤 수업 자체가 좀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좀 아이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떻게 좀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첫인상 좋은 수업 컨텐츠를 생각해 보시고 수업을 디자인한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수업 꾸러미를 구성해서 하나로 이제 포장한 다음에 수업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 교과서에는 개념 설명형, 그다음에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체험형, 직간접 체험형, 놀이 활동형이라고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이제 5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체험형 수업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디자인하실 때 어느 수업으로 진행하실지 미리 계획하신 후에 수업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형이나 직간접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직간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컨텐츠가 유용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다른 동료분들과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 보셔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를 만드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1차 시보다는 2차 시 이상의 수업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교과서, 어떤 콘텐츠화된 교과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수업 환경에 어떠한 교수학습 방식으로 이제 선생님들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함께 기재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학습 5개의 방법 중에서 뭐 직간접 체험형인지 놀이 학습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단순하게 교사형 해설 자료가 아니고 학생이나 선생님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개발 시 주의하실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수학습 활동 유형은 5개가 됩니다. 단순하게 개념 설명을 하실 거면 지식 전달하실 거면 개념 설명형, 토의 토론이 좀 적합하다 싶으면 의사결정형 수업을 구성하시면 되시고 탐구 프로젝트가 맞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형, 실험이나 실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직간접 체험형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놀이 활동형은 모든 것을 아울 수 있지만 마지막 그 도입 부분이나 정리 부분에 뭐 카웃과 같은 혹은 플리커스와 같은 다른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성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하는 기본적인 유형은 뭐 한글, PDF, 패들렛 등등의 내용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PPT, 슬라이드, 저작 도구 활용, 제작 이미지, 학생들에게 좀 안내할 수 있는 3분에서 5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거나 아까 이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스펜 혹은 다양한 음성 지원, 편집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좀 더 반응하고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내용을 더 좋아한다는 조사도 있고 실제 수업할 때도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의 기본 세트 수업 개요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됩니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 교육 동아리 활동 사례라고 해서 학교 부분 중학교, 과목은 뭐 창체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쉽게 이거 보고 어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꾸미시고 조금 더 구체화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이 지금 교육부 캐리스 개발한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의 보관함이 됩니다. 이게 보관함이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이 콘텐츠 보관함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넣었던 다양한 수업 개발 콘텐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화분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라고 하는 수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자기평가서, 뭐 읽기 자료, 뭐 활동지, 뭐 등등등.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마을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을 구성한다면 뭐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나중에 꾸러미에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현재 학생들에게 수업에 적용하고 있고요. 네, VR로 알아보는 기압과 날씨, 그다음에 자신만의 행성을 스토리텔링 하나 지구의 크기 측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봤고, 잠시만요. 여기 나만의 공기청정기를 보면 좀 간단하게 이거는 한 1차시 혹은 2차시 정도의 수업 내용이고요. 파워포인트는 네, 여기 제작재료 안내 PDF랑 파워포인트는 실행이 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튜토리얼 영상까지도 넣어서 이것만 보고서 한 차시 혹은 두 차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수업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따 프로그램 회원을 가입해 보시고 다양하게 이제 선생님이 만든 수업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꾸러미를 업로드하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업로드하신 교과서 제작자를 보시면 여기는 영어에서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사자성어 스토리텔링, 뭐 음악도 개발되어 있고 제가 개발한 여기 지구의 크기 계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다양하게 초등부터 중등, 고등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했던 것 중에 제가 개발한 내용 한번 보시면 저는 과학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말 미세먼지 만들기 저는 이제 직간접 체험형이지만 주로 문제 해결형도 같이 넣어서 두 개의 유형을 다 같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두 번째 스마트 화분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아두이노 태양광 추적 장치 솔라 트래커 만들기
알러지 없는 학교 급식 식단 만들기 프로젝트 알술 신학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지구의 크기 계산, 자신만의 행성을 스토리텔링하라, 나만의 휴대용 공기청정기 만들기, 탄소 중립 NFC 레시피북, 나만의 친환경 버섯 요리 만들기, 캔바로 만드는 암석 픽토그램 전시회, VR로 알아보는 기압과 날씨, AR로 완성하는 화학 반응식,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가지질공원 암석 조사하기, 네, 온라인에서 놀자 카우플레이 사월 설명서 같은 프로그램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것 이외에도 해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 입상작을 보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AI를 만나다 대구 포산초 선생님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그 다음 중학교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독립 페스티벌, 이거는 수학, 영어, 음악 선생님께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이제 협업 융합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테드 에드라고 하는 영어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게 되셔서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AI라고 하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셨고, 중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셨고, 뭐 게더타운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테드 에드라고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하는 주력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큰 줄기를 통해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시는 것도 효율적인 수업 제작의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내용은 보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한다 치면 엄청 거창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기도 했고 좀 많은 것들을 수업에 좀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한 6차시, 한 7차시, 8차시 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동아의제에서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라고 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었고요. 그 유튜브에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를 재구성한 애니메이션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에게 찾아가는 내용인데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빠진 공기질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는 거다. 이 늑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주어주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의제에서 빨간 모자 늑대 이야기 문제사항 제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두이노 코딩과 분석학을 통해서 슬기로운 미세먼지 측정 생활이라는 활동을 했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이라고 하는 세 번째 활동을 했고, 네 번째로는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교내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형제의 동화를 재해석했고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 속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만화를 통해서 반전이 있는 만화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하였고요. 이런 활동지를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혹은 모둠이 해결해야 될 내용은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 키트와 패시브 샘플을 통해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 또는 가정 내의 공기질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교실이나 가정의 공기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보아라. 단순한 표어 제작이나 포스터 그리기는 안 된다라고 제시했고 오프라인으로 가능할 때는 학교에서 모여서 활동을 했고 오프라인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줌이나 구글 슬라이드 혹은 패들렛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좀 오랜 기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듬장인 학생들의 주소를 받아서 이 키트를 다 배부를 했고 학생들은 제가 만든 그 제작 튜토리얼 영상을 살펴보면서 친구들과 줌으로 배선 작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이제 키트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학교를 갖고 왔을 때 코딩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판 조립과 배선 작업까지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영상을 보고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실제 학교에 와서 이런 농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공기의 좀 질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초미세먼지 측정 장치는 이거는 콘텐츠는 아니지만 비세계와 패시브 샘플러라고 하는 분석화 장비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농도랑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고 학생들이 저희 이제 지급받은 태블릿을 가지고 검색 활동을 진행했고 줌 소회의실을 통해서 모든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고 그다음 그 내용을 패들렛을 통해 이제 정리된 결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하면서 좋은 점, 좀 개선해야 될 점을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만들기 전에 온라인 유튜브에 있는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작품들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게 되었고 학급 내 미니 정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만들게 된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이 제안한 이런 제안서입니다. 3D 프린터를 직접 그 팅커캐드를 활용해서 도안을 만든 다음에 출력을 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충전기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온 난사라든지 수염 핀란드 CPR라고 하는 심볼 가지고 공기 정화를 하겠다라는 모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얼토당토 않지만 연필깎이로 공기를 깎아가지고 좀 공기를 정하겠다라는 캐릭터가 좀 좋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실 영원을 만든 다음에 교내에 투표도 했고, 그다음에 NFC라고 하는 스티커에다가 홍보 영상을 넣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내용이 이 작품이 어떤 취지로 담았으며 어떤 내용으로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유튜브 홍보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공동체 투표를 통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그때 나온 것은 무성생식을 활용한 율마 대량 번식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반마다 율마라는 식물을 이렇게 좀 배부해서 공기 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활동 자체의 의미가 있던 거지 실제 공기 정화 효과는 이제 심리적인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콘텐츠 수업을 병행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좀 친구들과 좀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라는 걸 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그 온라인 교과 선도학교 교사지원단 선생님들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수업일 수 있다. 그리고 차시가 너무 길다.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조금 두 번째 수업을 이제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단원에 있는 것인데요. 지구의 크기 계산, 자신만의 행성을 스토리텔링하라라는 수업입니다. 이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리고 활용한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감형 콘텐츠 앱, VR 혹은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료였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실감형 콘텐츠 앱이라고 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무거운 앱이라서 한 1.7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활용하시려면 미리미리 받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는 휴대폰으로 찍으시면은 실감형 콘텐츠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얘를 찍으시면 이렇게 증강현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디지털 교과서에 AR 마커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뜹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모형 크기 구하기. 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실제 노트북 위에 이렇게 혹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위에 지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직접 손을 돌려가면서 이런 계산을,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계산에 몰입하게 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으로 끝나면 학생들에게 좀 체화가 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융합인재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뿐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수업, 국어의 내용을 차용했고 주제에 맞는 표현하기라고 해서 미술 수업까지 해서 과학, 국어, 미술, 교과 내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것도 뭐 온라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워풀 퀘스천이라고 해서 질문은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혹은 여러분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주고 랜덤으로 한 5개, 6개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짜든 주사위를 던지든 각각의 질문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이 독일로 선정이 되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부산행,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G10이라는 행성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 행성에 내리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싸게 되었다. 그래서 그 행성의 바다가 노란색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의 행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것처럼 이런 막대를 세워서 그 행성의 크기를 직접 구하게끔 에라토스테네스가 한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행성을 한번 그 크기를 구하게끔 하니까 학생들이 실제 계산 능력이 좀 올라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자신이 만든 행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해보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좀 단순하게 그 교과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른 교과에 있는 내용을 좀 끌고 와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에너지도 올라가고 좀 몰입감도 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 생각보다 아이들이 과학,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데 글을 쓰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실제 학생들이 동교 학생들이 쓰게 된 내용이고 그림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바라고 한 친구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와 관련된 농구공 행성을 만들게 되었고 깔끔하진 않더라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친구의 도움을 얻고 스스로 이런 행성의 크기를 계산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업 적용 사례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교 우리 학교가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탄소 중립 NFC 레시피북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친환경 커피 버섯 키트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 키트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당 한 7,000원, 8,000원 싸게 구입하면 한 5,000원, 6,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재배할 수 있는데 물을 뿌리고 3, 4일 정도가 되면 이것이 좀 자라납니다. 느타리 버섯이고요.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환경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직접 키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버섯 키트를 활용하고 있고 실제 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버섯의 성장 일지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기록하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기록을 떠나서 이거는 지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고요. 떠나서 실제 이것을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요리로 개발할 수 있는가 레시피를 개발해 보아라 라고 해서 실제 요리란 거를 촬영한 것을 됐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느타리 뭐 햄, 버섯, 볶음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캔바나 뭐 미리 캔버스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혹은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버스카드에 들어가 있는 NFC 스티커에다가 그 정보를 담은 다음에 하나의 책자 혹은 2페이지 정도의 책자로 이제 만들어 넣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NFC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밤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좀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탄소중립 선도학교의 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지금 탄소중립 2050의 사업과도 국가정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미한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1차 시의 내용은 이제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선생님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수업 능력 스킬업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직간접 체험 수업을 진행하시고 혹은 다른 놀이 활동형이라든지 뭐 개념 전달형이라든지 다른 수업 유형에도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보여드린 플리커스라고 하는 컨텐츠 수업을 진행해 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플리커스를 활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거 플리커스는 카훗은 혹시 아시죠? 카훗 아시죠? 카훗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카훗은 스마트폰이 학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플리커스라고 하는 수업은 스마트폰이 교사만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프린트된 종이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된 카드, 여기 나와 있는 스텝 4에 나와 있는 카드를 교과서에다 붙인 다음에 1년 내내 혹은 뭐 3년 내내 찢어지지만 않으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선생님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이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스킬을 쓰다니 하면서 좀 약간 뭐 별건 아니지만 마법사 같이 본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플리커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계정을 생성하셔야 되는데 일반 이메일, 뭐 구글, 애플로도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을 만드시게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고 그 반마다 학생을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카드가 총 40장 있기 때문에 한 1번부터 40번까지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 명렬표가 교무부나 어디 교육과정부에서 주신 명렬표가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나 정리 문제나 혹은 도입 문제, 도입 설문 이런 것도 찬반 투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넣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리커스 카드를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신 다음에 직접 들게 한 후에 선생님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들고 이렇게 쭉 찍으시면 마치 정형돈이 스캔하듯이 하면 자동으로
그 그림을 인식해서 정답인지 아닌지 화면에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플리커스 계정 생성은 간단합니다. 구글에다가 뭐 크롬이나 여기다가 영어로 혹은 한글로 플리커스를 치면 이제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사인업 프리 무료 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가입을 했어요. 선생님도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생성은 이거 아마 오늘 배우신 다음에 내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입을 하면 이거를 한번 잠시만요. 여기 지금 공유되나요?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나요? 엄채영 선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제 플리커스의 사이트가 되고요. 여기에 클래스는 저는 1학년 1번부터 쭉 돼 있고 캐리스 6월 교사 연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클래스는 뉴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학생 추가 버튼이 생성이 돼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다가 1번 범찬 엔터 치면 2번 이형석 3번 김윤호 선생님 4번 노예진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학생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제 마무리 더운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직간접 체험형 수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를 만드는 거는 뉴셋이 됩니다. 뉴셋을 누르시면 카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림 같은 걸 넣을 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업로드해야 되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업로드 말고 붙여넣기 하면 여기 자동으로 붙여지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편했습니다. 간단히 뭘 한다면 잠시만요. 사진이 지금 딱히 없어가지고 이미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 콘텐츠의 이름은 하고 그다음에 폴리커스 뭐 이렇게 쭉쭉쭉 대충만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을 A라고 해놓고 셔플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반응이 안 하네. 이렇게 좀 랜덤으로 섞이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다 치면 여기 your library에 뜹니다. 제가 만든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뜨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학생들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하거든요. 뭐 그놈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다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다만 이게 그냥 무료 버전은 한 문제에서 한 버전에서 5개 정도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결제를 좀 하셔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5개만으로도 뭐 도입 문제, 정리 문제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활용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혹시 프린트 지금 되시나요? 프린트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활용하실 수 있게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파일로 제가 잠시만요. 한번 카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지금 카드를 보냈거든요. 혹시 출력이 되시면 한번 1, 2, 3, 4번 중에서 하나씩 뽑아주셔도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이거는 플리커스 홈페이지 앱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교사 연수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 캐리스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어느 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실행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캐리스 6월 교사 연수를 누를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지금은 안 되니까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채팅창에 답 좀 남겨줘 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 맞추신 분에게 제가 또 기프티콘을,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선생님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연수 끝난 후에 번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애들 뇌풀기 문제로는 이렇게 활용하실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나라 사랑은 0이고요. 키보드는 1이고 중물의 양단은 2고 유부 조합은 3. 문제적 남자는 0, 1, 2, 3 중에 답이 하나거든요. 지금 누가 답을 달아주셨는데요. 캐리스에서도 답을 해주셨네요. 답은 4가 없어요. 0,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달아주셔도 됩니다. 0, 1, 2, 3 중에 하나예요. 답은. 캐리스도 맞춰주시면은 커피 쿠폰 쏴드립니다. 1등 하신 분에게 상 드립니다. 1등. 네, 김윤호 선생님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김윤호 선생님 2라고 하셨고요. 네, 일단은 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답은 0이에요. 0. 뭐냐면 여기 자음에서 대칭이 있는 그 자음의 숫자입니다. 대칭. 나라 사랑은 대칭이 있는 게 없고요. 키보드에는 보 하나가 있습니다. 중무리 장단에는 모와 뭐죠? 중 있고 유부초밥에는 유, 부, 초가 있고요. 문제의 남자는 없어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지금 그림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느냐 저의 핸드폰만 있고 제가 출력한 아이고 잠시만 제가 이거 좀 끌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프린트한 이런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카드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보시면은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번이죠. 도형이 다 다르죠.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된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B라고 써 있죠. B. 정답이 B일 경우에 이렇게 B를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C다라고 한다면 얘를 돌려서 이렇게 위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줄 때 이렇게 가리면 안 돼. 검은색을 가리면 안 됩니다. 다 보이게끔. 답이 D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D를 향하게 들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선생님 핸드폰에 그 말씀을 미리 못 들었네요. 플리커스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내 핸드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플리커스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문제를 실행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된 버튼이 뜹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 문제가 제 화면에 뜨거든요. 이렇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면 카메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뭔가 달라진 게 생길 거예요. 화면이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1번부터 40번까지 생겼죠?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이거는 학생들이 들고 있는
우리 반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제가 저 먼 뒤에 있는 애가 이렇게 카드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여기 파란색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친구가 정답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친구가 또 들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를 또 스캔해가지고 하면은 2번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끄게 되면 저에게는 몇 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일단 그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하면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것도 맞추시면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호 선생님께도 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쏠 테니까요. 채팅창에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맞추시면 다음을 보고 7별 별표 4를 구하시오. 얼마일까요? 자, 정답은 34입니다. 34. 이유는 여기 이 다음에 연속된 3개의 숫자를 더하면 9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2, 3, 4를 더하면 9가 되고 얘는 5 다음에 4개를 더하면 26이 되고 얘는 6, 7 하면 13이 되고 하면은 얘는 7, 8, 9, 10, 34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한번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제 핸드폰에 앱을 활성화하면 여기 버튼을 요 파란색 버튼 있잖아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이제 인식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뜨겠죠. 카메라가 뜨고 제가 보이네요. 카메라가 뜨고 그리고 또 얘를 인식하면 2번이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 1번 인식이 돼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상황이 결론이 나면 밖으로 빠져나가셔서 아까 6월 교사 연수로 클래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여기 고추 셀 리포트라고 해서 여기를 보시면 누가 맞췄고 안 맞췄는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1번은 0점, 2번도 0점. 나머지는 ABS는 결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석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줌에서도 가능하세요, 이게. 줌에서도 보니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이, 로우로 하면 누가 1등인지 2등인지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교사만 스마트폰이 있을 때 아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도구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답변은 B라고 한다면 B를 이렇게 위로 들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C가 이면 C를 돌려서 C를 위로 돌리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지 좀 안타깝지만 사지선다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찬반 투표다라고 하면은 아까 문제에 있는 그 사지선다를 2개로만 선택해서 찬성은 A를 들고 반대는 B를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문조사라든지 찬반 투표, 출석 체크, 그리고 뭐 단원 정리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넣으면 인식이 되고 아이들이 차라락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수업을 공개하신 분의 영상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붙인 카드를 잘 보면 여기 본인 번호 맞는 거 확인하고 일단 본인 번호 맞지? 그 다음에 보면 A, B, C, D가 써 있을 거야. 써 있나? 네. A, B, C, D?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냈을 때 나는 정답이 A 같다. 그러면 A라고 써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게 선생님을 향해서 들어주면 돼. 아, 나는 정답이 C 같다. 그럼 C라고 써
써 있는 걸 찾아서 C라고 써 있는 게 선생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위로 들어주면 돼. 지금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찾았을 때 먼저 들지 말고 기다립니다. 아, 이건 답 A야.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그러면 동시에 듭니다. 내가 정답을 찾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선생님이 들어줍니다. 나갑니다. 이건 답을 잘해야 돼. 1년 동안 과학 수업이 어떻게 바뀔지를 너희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 자, 앞에 있는 과학 수업 첫 이상은 자, 결정했나?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선생님 쪽을 향해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식이 잘 됩니다. 인식된 사람은 내려주고.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A, B. 자, 정답 보겠습니다. 누가 만만할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윤시성을 가진 사람과 이시성을 가진 사람과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선생님을 만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이제 알고 드는 거야?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많다고 해서 항상 정답은 아니야. 밥을 쓰니 기회를 쓰니까 친구들을 설득해도 좋아. 야, 이게 더 많은 것 같다. 밤나무야, 봄나무. 아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돼. 교목은 거의 다 소나무. 교목은 거의 다 소나무다. 꽤 설득력이 있지? 바꿀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하신 것 중에 뭘 누르니까 바로 정답을 이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기능 중에 답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었고요.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아이스 브레이킹 효과도 좀 노리신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한번 인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교무실 뒤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카드들을. 제가 나눠드린 카드는 작은 버전의 카드였고요. 배부해드린 거는. 얘는 조금 확대해서 한 건데 작든 크든 인식은 잘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게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앱을 활성화해서 보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증강현실처럼. 빨간색은 정답이 아닌 겁니다. 초록색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하면 학생들 반응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좀 널리 알려주시면 학교 자체 온라인 교과 선도학교 선생님으로서 좀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요네요. 이렇게 인식이 되면 다 파란색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너 안 됐다 제대로 들어봐 이거를 한눈에 확인이 돼. 이거를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에서 이거 제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뜹니다. 그리고 잠에 좀 찌든 학생들도 바로바로 깨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 좀 틀렸지만 8번의 이 학생은 그 특수학급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좀 이 학생이 좀 각 수업에 참여한 다음에 활력을 오랜만에 느낀 것 같다. 고맙다. 이런 피드백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뿌듯함도 있었고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 확인, 정답률, 순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느 문제 맞았고 어느 문제 틀렸는지까지도 나올 수 있고 1회차, 2회차, 3회차 회차별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세트당 5문항을 만들 수 없다. 무료 버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선생님은 학교 예산이나 컨텐츠, 온라인 교과 컨텐츠 활용, 선도학교 예산으로 좀 뭐 멘티미터, 패들렛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좀 미리 좀 뽑아주셨으면 될 수 있지만 제가 원격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좌우 반전일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뒤에 배경은 꼭 없애주고 그다음에 좌우 미러링은 그것도 꺼달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는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게 지도가 필요하고요. 이건 아까 선생님 해보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직간접 체험형 컨텐츠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서커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AR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앱이거든요. 혹시 서커스 앱도 활용해 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혹은 50,000원짜리만 있으면 내가 훌륭한 컨텐츠 선도학교 교사라고 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커스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얘는 증강 현실 앱인데 다양한 다른 이제 AR 앱들은 좀 사용하다 보면은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학생들의 흥미를 끌을 수 있고 혹은 다른 일반 기업들과도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습니다. 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느냐? 증강현실 콘텐츠, 영상, 이북, AR 사진 찍기, 영상 촬영, AR 색칠놀이를 가지고 조금 중학교 차원이나 저학년 차원에게 혹은 사회나 과학 같은 좀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과목에게 좀 도움이 되는 앱이 되고요. 앱을 실행하고 마커 이미지를 인식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감상하기만 하면 끝이 됩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제 수업한 건데 이게 가짜 10,000원이 아니라 진짜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을 앱을 실행해서 넣으면 세종대왕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러룸 가지고 볼 가지고 음악이 나와요. 힙합도 하고. 한번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네, 요 앱입니다. 서커스 앱. 요 앱이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꺼낸 돈도 좋지만 학생들에게 찬조를 받으셔도 됩니다. 찬조보다는 좀 뭐 1,000원 있는 사람, 5,000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지?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지. 뭐 급한 일이세요? 아니 그거 급한 일이 아니고 네. 우리 아들 잘 있는 거 하고 그냥 밥이랑 잘 먹고 다녀. 예전에는 말이야 미니카 코리스 원더전드 구슬 동작 인형도 원더전드 인형 뽑기 10번 원더전드 방방 뛰기 30분 원더전드 원더전드 쓸 때는 없고 잔돈이 필요해 쓰려면 없고
요새는 물 한 통도 1,000원을 넘고 먹구름 낀 우리 경제 얼굴. Shake that. 지금 휴대폰에 서커스 앱을 미리 받으신 다음에 내일 수업 시간에 혹은 오늘 연습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 뷰로 TV로 공유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나름 학생 선생님들 중에서도 AR 인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얘는 AR이 어떤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기가 좋은 거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서 국립생태원을 가면 생태원에 있는 이게 티켓이에요. 티켓을 아까 그 서커스에 마커로 인식을 시키면 이런 동물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돼서 각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낙타를 돌려볼 수도 있고, 이게 제 노트북이거든요. 낙타를 볼 수도 있고 사자도 제 손에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AR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커스 AR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시면 지금 보여드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목적에 맞게 색칠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서커스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고요. 이게 그 블로그가 되고, 세 번째로 설명드릴 직간접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는 폴리캠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얘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폴리캠은 3D 스캐너 기능이 있고요. 라이다 시스템으로 공간 입체감을 살려서 저희 있는 지형을 우리 이미지화 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역시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폴리캠을 다운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폴리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D 스캔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 기능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는 혹은 건물을 이제 입체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라이다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기능은 아이폰이 있으신 최신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아이폰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선생님들께서는 3D 스캐너로 활용할 수 있다. 3D 스캐너도 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앱은 어디서 추천을 받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본교의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림만 보고 이 도형들이나 물체 혹은 활자들을 그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3D화 시켜서 설명하니까 이해도가 확 올라갔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라이다에 대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네, 못하겠네요. 이거는 크롬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구글에서 검색해도 되고 혹은 어플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구글에서 폴리캠을 검색을 하신 후에 저는 역시 구글로 로그인을 했어요. 구글, 애플, 이메일로 가입이 다 되십니다. 가입을 하시고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으로 어플을 켜신 다음에 내가 3D로 구현하고 싶은 물체 혹은 그림, 도형 이것들을
30장 정도 이상의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뉘어서도 찍었다가 세우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진은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합성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이거는 과학실에 있는 학습 준비물, 학습 바구니가 되는 거고 좀 실패한 감이 있는데요. 학생을 찍어봤어요. 근데 좀 깨졌어요. 학생. 그다음에 이거는 제자리에 있는 스칸디아모스 화분입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평면이지만 제가 이따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돌리는 과정. 그다음에 밑바닥도 찍을 수 있고 학생을 단순하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 입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작업들이 여기 사이트에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허접하다라도 양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폴리캠 사이트가 되고요.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선생님들? 폴리캠으로? 되고 있나요, 선생님?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캡처는 제가 한 거고 스마트폰으로 합성한 게 여기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앨범은 다른 이 유저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렉이 걸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캡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급하게 찍느라고 많이 못 찍었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입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뒷면도 되고 뭐 아래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무언가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약간의 뭐 조미료 같은 수업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맨 처음 찍은 거예요. 학습 바구니인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가위가 있고 뭐가 있다. 그냥 그림으로 찍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앨범은 뜨질 않는데 영상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아이폰을 쓰신 분들은 라이다로 이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측량해서 입체화시키는 내용이니까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나가서 폴리캠을 켜고 근처를 스캔합니다. What's up, guys?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LiDAR scan with your iPhone 12 Pro or 12 Pro Max. Download the free app Polycam on the App Store, open it up, and start recording. The white triangles show where you have scanned and the blue shows where you haven't scanned. And your goal is to basically apply an even coat of the white triangles. Now you can scan pretty much whatever you want, but generally large objects are going to come out better. So try scanning your room or a building outside or a cool statue like this. Now after you scan, you process it into a color mesh, which happens in about... 스캐닝 된 것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이렇게 입체화되기 때문에 어떤 측량 실험이라든지 혹은 뭐 미술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교과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세 번째 프로그램은 폴리캠이 됩니다. 네. 폴리캠도 유튜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캠이라고 유튜브 창에 치시면 이렇게 뭐 라이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3D로 측량하는 과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 어떤 홍보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선생님들 과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목에서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내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때 학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3D와
다양한 활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게 영상을 통해서 튜토리얼 영상을 제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뱀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폰트로도 영상 편집과 자막 넣기를 통해서 하시면 뭐 전문가 수준의 버금가는 내용의 그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레고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코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넵이라고 하는 레고 마인드스톰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학생들에게 이걸 제공해서 이걸 따라해서 봐라, 코딩도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격 수업 때 카우스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우스를 줌이랑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설명 내용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다 찍어서. 대신 그때 사용한 편집 영상도 역시 편집기도 뱀믹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만들 때 혹은 기판 조립할 때 필요한 튜토리얼 영상 역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근데 이게 무료 쓰시다 보면은 자막이나 특수효과 넣는 게 좀 탐날 때 있거든요. 그거는 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때 저는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거로 한 5년 정도 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도 활용하시면은 학교 홍보 영상 만들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뭐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고 교육 자료도 만들 수 있고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과학 실험 영상, 제 온라인 원격 수업 영상, 콘텐츠 등을 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콘텐츠 직관적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활동형 체험 콘텐츠인 카우스로 오늘 수업에 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에게도 역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웃잇을 치시든가요. 여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카웃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정보가 뜨게 됩니다. 한번 거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이 난감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다 교과서 선도학교 하고 계신 거죠? 네, P는 여기 뜹니다. P는 687-2018 입력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은 다양하게 들어오실 것 같고요. 지금 몇 분 안 되셔서 1등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굿님 들어오셨고요. IHS, 네, 다 들어오셨네. 풀페르시 다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자, 이거는 카우스 아시겠지만 정확히 빠르게 누르셔야지 정답이 배점이 올라갑니다. 네, 풀페르신님 1등.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 정답 빨리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원 전용 플랫폼의 이름은? 네, 다 맞췄습니다. 정답은 네. 엄청 선생님 쉽죠? 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네, 네. 풀페르시님
네, 정답은 VR로 완성하는 분자식이었습니다. 페르시님 1등이시고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 활용 가능한 스마트 수업의 도구. 뭘까요? 플리커스였습니다. 플리커스. 정답은 플리커스. 오, 군님 올라오셨어요. 잘 찍으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밴믹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누가 우승을 하실 것인지. 자, 3등. 네, 김윤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3등. 2등 굿 선생님. 1등 네, 풀페르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풀페르시 선생님 누구세요? 엄채 선생님. 엄채 선생님 제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님은 누구신가요? 굿 선생님. 굿. 네, 노예진 선생님. 노예진 선생님도 번호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교과서는 이제 저도 이 연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좀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형이고 일방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수업 교과서이다라는 평이 많은 반면에 온라인 콘텐츠화된 교과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안에 좀 영상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뭐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 신문에도 영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미래의 교과서, 신개념 교과서라고 자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우리 교육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교과서라고 하는 좀 자부심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 책무감, 그리고 좀 사명감까지 드는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몽홀이라고 하는 만화가 장태산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게 보니까 디지털로 대부분 기안84 이런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종이 세대, 연필 세대였거든요. 이제 이런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했어야 되는데 52년생 분이 지금 이제 뭐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신데 그런 것들을 좀 젊은 세대라든지 주변의 동료 혹은 뭐 선후배에게 배워서 이것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단 이것들은 포기할 때 나를 도와준 많은 후배와 선배, 동료들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온라인 교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미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는 나만이 잘 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 후배, 뭐 우리 학생들, 학부모까지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 한 걸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그 10사람의 한 걸음이 큰 의미가 있듯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방금 한 것처럼 이미 미래는 와 있고 미래의 수업은 두뇌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건드는 것이다 라는 그 영상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함께 먼 길을 다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